불교 공유수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건설기술인협회 대의원 후보 김숙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및 출마 동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기술인협회 이번 대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 김숙자 특급 대의원 김숙자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건설기술인들의 회원으로서는 100만 명을 보유한 아주 큰 단체입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여성은 적고 그리고 또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어떤 일이나 이런 거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기술인으로서 대의원에 참석함으로써 여성을 대변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후보자님의 또 학력과 자격 궁금한데요. 네, 저는 충남대학교 박사를 해서 박사과정은 댐을 부분에 전공하는 수자원 분야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사는 한밭대학교 구조를 전공하였고요. 동대학교 학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이 없는 분야입니다. 토목은. 특히 그래서 학교 때도 거의 혼자 남성 속의 여성으로서는 혼자 학교를 다니는 그런 경험이 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30여 년 동안 이쪽 분야의 공직자로서도 있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시설이나 공사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경력 소개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현재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보면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의 평가나 자문을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촌호수와 롯데월드 프로젝트 부분에서는 안전총괄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수의저하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석촌호수 수의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수의저하의 원인도 분석을 했고 주변에 함몰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는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건물이죠. 123층 아쿠아룸 누수로 인해서 9시 톱뉴스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었죠. 그때도 롯데월드 아쿠아룸 누수 관련해서도 안전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그런 안전과 건설 분야, 토목 분야 등을 다방면을 거쳐서 일을 해오면서 항상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소외된 계층들에 어떻게 하면 도움되는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특히 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후보자님의 정책과 비전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특히 이제 토목부자 지금 건설기술협회는 100만인이 있는 회원의 단체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주기도 해야 되지만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특히 섬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여성의 목소리를 내줘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AI 부분이 요즘에 많이 현장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언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특히 이 분야에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 혁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 건설기술협회는 100만 명의 회원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나 터널이나 모든 시설을 실질적인 기술력을 거기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해주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은 불과 몇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지금 사회 진출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죠. 그러는데 안전 분야가 실질적으로 현장과 그 정부의 정책과 서로 이렇게 호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호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든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성 기술인들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그 기술사가 참여를 해서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정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또 강력한 정책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선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 현장과 발주청과 아니면은 시공사와 감리와의 어떤 관계에서 그것이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이미 예측됐다고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조금만 챙겼더라면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현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인명의 어떤 사고가 날 때마다 중재대제책법에 관련된 그런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 건설인으로서는 항상 그런 부분을 챙기기도 해야 되지만 세심하게 관찰해보고 수요자 중심의 어떤 안전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숙자 후보는 어떤 사람이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30년 넘게 지금 건설 분야에서 토목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학교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수요자 중심, 항상 나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이 불편한가,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큰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국민이 이 시설을 사용할 때 어떤 게 불편한지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시설이 여성이 사용을 하든 남성이 사용을 하든 편안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보면 최고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은 AI라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건설 분야에도 반영을 해서 현 시대에 맞게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 책도 한번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공학도들에게 들려주는 기술사의 성공 스토리라고 했는데요. 우리 기술사들 속에 보면 토목, 건축, 기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84개의 분야가 있는데 이 책은 그 일부 기술사들이 모여서 같이 공학도들에게 들려주는 기술사의 성공 스토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요. 아마 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자로서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또 핫한 책이 또 한 권 있군요. 이 책은 또 어떤 책인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메타버스를 타다. 지금 시대에 맞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AI, 아마 이 책도 또 몇 년 전에 쓴 책인데요. 아마 AI와 같은 어떤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해야 되기도 하지만 현재 시대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건설기술인협회 대의원 후보 김숙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